그래서 왕의 죽음에 따른 상실의 결핍을 적의석을 해보게. 그래서 왕이 죽고 없는 상태는 어둠의 시기이고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고 질서를 되찾으려면 새 왕이 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죽음을 매장함으로써 왕이 사라지고 곧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인인데 왕이 죽으면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의 묘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덕계돌이 하늘이고 죽음을 묻은 땅 이 네모가 땅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가운데 뭐예요? 천지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문제 결핍 상태 결함을 메꿔야 돼요. 메꾸기 위해서 후계자가 석실에서 밤의 시련을 겪고 아침과 함께 새 왕으로 쟀다. 그래서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새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왕이 탄생함으로써 고인돌의 결핍 구조는 천인지의 구조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새 왕이 탄생해 가지고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인돌에 이렇게만 있던 고인돌에 왕이 새로 등장함으로 해서 천인지의 세계관을 완전히 갖추도록, 그리고 이런 과정의 즉위식을 거치도록 여기에 이 석실 공간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왕이 즉위를 했다 하면 거기서 끝날까요? 왕이 끝날까요? 아니죠. 새 왕이 왕으로서 재부시를 하려면 천재를 올리는 천재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즉위한 왕은 두 가지 천재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선왕의 죽음을 이어받는 왕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야 되지만 선왕이 죽었다는 것을 하늘에 알려야 돼요. 왜? 죽은 왕도 천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게 태양의 아들인 선왕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천재로서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새로운 천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하늘에 고유하는 그런 사실을 알리는 천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재는 어디에서 지냈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늘을 상징하는 별자리를 그려내는 이 하늘을 상징하는 이 위에서 천재를 지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서 천재를 지냄으로써 이분은 여기서 새 왕이 탄생했지만 진정하게 천인합의, 내가 천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인합의의 천재권을 획득한 진정한 천왕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천재권을 행사함으로써 천왕으로서 전통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천재권으로 확보한 천왕이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시조왕의 천손강림 상황을 재현한다. 여기서는 아까는 새 왕으로 즉위했지만 인간적인 통각을 하고, 이제 하늘의 고위제를 여기 하늘을 상징하는 여기에 올라가서 고위제를 지냄으로 해서 이제 천재권을 획득한 진정한 천왕이 됩니다. 천인합일이 되죠. 그런데 이 시조왕 전설에 보면 다 천왕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천재를 지내고 천재권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고인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손이 지상으로 내려온 천손 강림 형태의 이 시조왕과 같은 의례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도 천재권을 지닌 이 사람도 역시 새 왕도 이제 확실히 천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의 입지와 국중대 규모 제천 행사인데, 이 천재단형, 지금까지는 탁자식 고인돌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건 탁자가 아니고 천재단이니까 천재단형 고인돌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합니다. 근데 천재단 고인돌의 입지가 특수해요. 아무데나 세운 게 아니고 시야가 트여 있는 구릉이나 산언덕의 평지에 우뚝하게 세워 있다. 이 지금 성몽송 고인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답사 일행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뒤쪽에 올라가서 찍은 것입니다. 온 사방이 확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에 어디서 보든지 여기서 천재를 지내거나 즉위식을 하거나 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집회도 할 수 있고 멀리 가까이 오지 않아서 멀리서 다 보이는 이런 곳에 이런 탁자형 천재단형 고인돌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문식 교수는 고인돌 기능 중에서 군중 집회 공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입지를 볼 때 타당했다. 그래서 어디서 보든 군중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입지에다가 이 천재단형 고인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식도 그렇지만 국가적 제천 행사를 할 때 흔히 기록에 의하면 국중대회를 했다고 해요. 국중대회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제천 행사를 했다는 거죠. 적어도 각 지방 또는 부족의 대표들은 이 천재를 올릴 때 다 모였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군중들이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즉위식 할 때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입지를 구했을까요? 예. 해마다 정기적인 제천 행사를 했을 것이다. 아까 우리 제천 행사가 농공실필기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2차례씩 여기서 천재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택해 가지고 고인돌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당 고인돌의 기능을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차 기능은 왕의 무덤 조성과 장례식을 여기서 했고 2차 기능은 새 왕의 즉위식, 통과 의례 기능을 했죠. 그 다음에 3차 기능은 새 왕의 천재권 확보를 위한 천재, 즉위식과 동시에 하늘의 천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차 기능은 정기적인 해마다 농공시필기의 제천 행사를 위한 천재를 지속적으로 올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힘들어 고인돌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묘제를 확대 재생산한 것이 고구려 시대의 적속총입니다. 이 방영 적속총 정상부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되고 멸실되어서 없었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엇일까? 거기서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인돌 연구를 통해서 더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당 고인돌의 기능과 관련해서 적속적 기능을 이해하면은 적속적 상단부도 하늘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천황의 후손으로서 세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천재권을 어디서 행사했을까? 적속총, 고인돌 위에서 천재를 올린 것처럼 적속총 위에 정상부에 있는 건축물에서 상단의 건축물에서 천재를 지냈었고 그 상단의 건축물은 그러면 천재당이 아닐까 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이게 이제 장수왕릉이죠. 흔히 장군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영 적속총입니다. 그래서 거의 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면적으로 평평합니다. 여기를 조사해 보면은 기둥을 세운 흔적이 8개 나옵니다. 그래서 팔각형 건축물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건축물의 성격과 기능을 이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방영 적속적 형태의 구조와 기능인데 고조선 시대 고인돌 묘제를 확대 재생산한 것이 적속총이다. 왜냐하면 왕의 무덤이죠. 돌로 이루어져 있죠. 또 그걸 축조하는 데는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어 있고 이 장수왕릉도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조선의 전통,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구려의 경우도 이 방영적속천이 고인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위에 천재를 지냈지 않았을까. 예. 그것을 이제 집안연에 있는 장수왕릉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수왕릉은 피라미드에 견줄 만한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밑면은 네모고 측면은
삼각형이지만은 이 피라미드와 달라서 상등부가 이렇게 평면이고 이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건축물이 무엇을 위해 여기 건축물을 하나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학계에서는 그건 향당이다. 향당이라는 것은 적석청에 매장된 왕에 대한 제사 지냈다. 이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예, 왜냐하면 이 근처에 여기를 향해 제사 지낸 방영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신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면은 여기 어떤 신을 모셨을까? 무덤 위에다 신전을 지어서 오늘 신을 모셨을까?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고인돌의 천재 기능을 개성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고구려시대 천재를 지냈다, 제천 행사를 했다 그런데 어디서 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그 천재를 지낸 공간이 아닐까, 제천 행사를 지낸 그런 건축물이 여기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재당형 고인돌 기능과 관련하여 적석청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석청에도 역시 왕의 장례식하고 새 왕의 주기식을 했겠지요. 그리고 천황 후손으로서 새 왕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천재권을 행사했죠. 그러자면은 새 왕의 천재를 올리는 공간으로서 천재당이 필요했고, 고인돌 위에처럼 적석청 위에 올라가서 천재를 지냈을 것이 아닌가. 그 고인돌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석적 상당부 건축물 또 천재를 위한 천재당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형 방영 적석의 축조물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형 같은, 이거는 순전히 무덤으로 쓰여졌죠. 이거는 마야의 국국한 신전입니다. 이건 무덤이 아니야. 그야말로 신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순전히 무덤이고, 이거는 순전히 신전인데, 이것은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여기 있는 건축물은 무슨 기능을 했을까? 이거는 이것과 다른 아주 독특한 형태다. 이것과 이것을 결합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 위에다가 신전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마야 문명 국국한 신전은 마야의 창조신인 쿠쿨칸을 모셨다. 그러니까 창조신을 모신 신전이고, 그래서 태양력하고 관계에 있어서 태양의 피라미드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장수왕릉 정상에 있는 이 구조물, 이거는 이형구 교수께서 복원한 장수왕릉 복원도입니다. 아까는 이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복원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팔각형 거의 원형 규모 이 구조물은 무엇에 쓰여졌을까? 예. 우선 도형으로 보면 여기 네모지요. 여기는 세모입니다. 여기는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 방, 각, 천, 지, 인 구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은 천손입니다. 천왕이죠. 그러니까 여기 천재당을 지음으로써 비록 여기에 묻혀 있지만은 하늘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천재당을 지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릉은 무덤이면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었다. 그 구조물은 지금 없지만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죽음을 매장하는 기능과 함께 새 왕의 즉위 기능을 그 시설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천재를 지내야 하니까. 천재를 지내야 천재권을 확보하는 진정한 천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재를 위한 시선을 그 왕의 즉위식과 함께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무덤 위에 지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석청 구정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천지인 원방각 구조의 세계관을 이루죠. 그래서 상단의 구조물은 천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형태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적석청은 천인지 원각박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기능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순전히 이 원방각의 세계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천재당을 지었을까? 그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목적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늘 왕의 즉위식을 위한 천재 외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내는 농공시필기의 천재를 거기서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영 적속청의 천재당에서 기는 두 가지 천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이 즉위하면서 천재권을 지니기 때문에 발휘하기 위해서 천재를 즉위식과 함께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장례의식, 왕의 즉위식, 아까 고인돌 설명했죠. 여기 요 안에 네모 입구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그 관을 묻었을 거죠. 고인돌처럼 여기가 빈 석실처럼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어두움의 통과의를 거치고 나와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가서 이제 천재권을 행사하고, 그럼 천이 나일되죠. 그럼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천손강림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 층계를 이루고 있는 여기도 아마 군신들이 막 여기 입지에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막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왕의 즉위식 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이거는 한번 이거 엄청난 공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1회에 끝납니다. 왕의 즉위식이 끝나요. 근데 이게 해마다 여기서 천재를 지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정기적인 제천 행사의 천재, 국정대회로 이루어진 천재도 여기서 지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제천 행사를 해마다 왕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시대 왕의 무덤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도 있죠. 그냥 보통 봉분 형식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적석층이 아닙니다. 돌무지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층계를 이루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벽화를 보면 천지인 구조를 이루어있죠. 고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겉은 그냥 이렇게 봉분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이렇게 별자리도 그리고 태양과 달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하늘 모습을 그려놨죠. 그리고 벽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 여기는 뭐 사냥하고 말 타고 가는 거 이런 거 그려놨는데 농사 짓는 거, 뭐 부엌에서 일하는 거, 사람들이 춤추는 거, 뭐 이런 등등 일상생활을 그려놨죠. 그리고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검이 묻혀 있죠. 그래서 원방각의 구조가 개념적으로는 이 묘지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형태가 이거와 이거는 천지 차이지만 실제 나타내는 세계관은 하늘, 땅, 사람 세계, 천지인의 세계가 그대로 원방각 구조로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서로 달라도 천지인 원방각 구조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여기 하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다. 천재단이 있었을 것이다. 고인돌도 여기가 하늘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분형과 달리 적속청 장수왕릉은 천재단 기능을 했다고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국중대회라고 온 나라가 함께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했죠. 그래서 국중대회를 위한 천재당은 넓은 입지에 우뚝한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재당형 고인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천재단이 대형 적석총 정상으로 올라간 이유가 국중대회를 해도 누구든지 거기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높은 곳에 천재단이 있어야 천재권을 지닌 왕의 신권을 부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고 벼슬을 높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은 다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높은 자리, 공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문화를 추적해 보면은 이게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테네 시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온 시민들이 어디서 보든지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보르시파 지구라트인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산 언덕과 같아요. 예. 이거는 수메르의 유적이죠. 예. 그래서 높은 곳에 이런 신성한 것을 위치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같은 높은 입지를 인공 축조물로 만든 곳이 바로 이러한 지구라트, 예, 바빌론 유적이죠. 이거는 태양 피라미드도 아까 보여줬던 국골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수왕릉도 인공적으로 이렇게 묘지를 쓰면서 조성해 가지고 여기다가 천재당을 올려놓았다. 이건 뭐 왕의 장례식, 여기서 새 왕의 즉위식도 하고 또 천재권을 위한 천재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해마다 농공시필기에 올렸던 제천 행사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인돌의 4가지 기능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고인돌의 전통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확대 재생성한 것이 적석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왕릉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모든 왕릉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천재를 지내는데 왕은 무덤 따라서 농공시필기에 제천 행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장수왕릉 무덤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다른 왕의 무덤은 보통 고분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정기적인 제천 행사를 왕의 죽음과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인돌에서 적석적으로 천재 지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땅에 사다가, 그 다음에는 고인돌에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석총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인돌은 크기의 한계라든가 또는 왕마다 새로 무덤 쓰게 되면 그때마다 천재 공간이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지도 확보해야 돼요. 그럼 힘들잖아요. 야, 천재를 해마다 농공시필기에 제천 행사 하는데 여기가 터가 좋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해야 문제가 없지. 왕국 무덤 다른 데 쓰면 또 천재 공간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영구전 천재단 축조가 필요해서 고인돌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장수왕릉과 같은 적석총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면은 고인돌은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크기가 고인돌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적석은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높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석으로, 고인돌이 적석으로 바뀌었다. 노동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고인돌은 하나 고인돌 가지고 갈고 닦느라고 소수가 막 장기간 내야 되는데 이 적석은 각각 흩어져서 일정한 모형의 돌을 갖다가 쌓기만 하면 되니까 사업은 크고 힘들지만은 노동력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었다 하는 것이 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을 제작하다가
이런 고인돌로 감으로 해서 여기는 사람이 없지요. 세계관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천지인의 구조를 다 갖춘 이런 천재당형 적석총을 갖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천지인 원방각의 세계를 구성했다. 그리고 장수왕릉은 무덤 기능을 넘어서 지속적인 천재당 기능을 했다. 그래서 왕의 무덤에 따라 천재 공간을 옮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고구려 시대의 제천 행사를 한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웅신시와 당군조선 천재 공간의 발전인데 천재단의 변화 발전 과정을 한번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마무리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제단 방형과 천재단 원형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이제 고인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천재단이 여기 올라가고 여기 죽음이 있고 여기 땅이고 그래서 방형적석촌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로 변화 발전했다. 실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여기 우화량 홍산문화 우화량에 있는 이런 재단이 고인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여기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천재당이 있고 이렇게 세모의 각과 밑에 방형 적석총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쉽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과연 이렇게 갔을까 너무 비약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수왕릉 주변에 배총이 있어요. 장수왕릉을 보호하는 무덤이 바로 배총인데 배총이 보면은 이 고인돌과 거의 흡사합니다. 고인돌 구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고인돌을 세우고 여기 덮개돌을 세우고 여기 빈 공간이 빈 석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천왕의 신시를 이은 당군조선의 천재 전통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요건 당군조선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에 와서 이렇게 변화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군조선 시대에는 천재를 어떻게 지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여와 고구려는 어떻게 제천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기록을 보면 나벌, 요거 12월을 나벌이라 그래요.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었으니 그 이름을 연고라고 하였다. 부여의 연고는 막 여럿이 음란하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여의 시조 해모스는 오령고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랑이었죠. 그래서 해모스는 해모습을 일컫는 태양을 상징하고 연고는 12월이니까 해가 짧고 새해가 이제 돋아오는 해맞이 제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해맞이. 그러니까 해모스가 해를 상징하는 것하고 이 연고하고 1년 4철이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도 밤낮으로 남녀가 떼지어 음악과 노래를 지켰는데 10월에 제천대회가 있으니 그 이름을 동명이라 한다고 했어요. 고구려 시조 주몽도 부여의 전통을 이은 왕이죠. 왜냐하면 해모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 병기에 보면 해모스가 하백의 딸과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그래서 주몽은 해모스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니까 역시 태양이죠. 그리고 주몽이 태어날 때 햇빛을 받아서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몽은 태양왕으로서 신성이 되었다. 그래서 주몽은 천손이고 태양왕이기 때문에 동명왕이라고 이렇게 동명왕, 동쪽이 밝다 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축제 이름도 부여에는 연고라고 했는데 고구려는 동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돋이 장소에서 군중 집회로 제천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장수왕릉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집안시 통구평야 동쪽 용산 기슭에 있지.
고인돌 입지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동쪽에 넓은 지역에 아주 우뚝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군중 집회를 하기 아주 좋은 곳이고 동쪽입니다. 그런데 후한서나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면은 동맹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국 대열이 있는데 수열에서 수신을 맞이해 동쪽 강가로 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 수신을 주몽의 어머니인 유아부인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신 제사 지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읽기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재는 뭡니까? 천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태양의 제사를 지내는 것,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인 천재 상제에게 올리는 제사가 제의인데 무슨 동굴에 있는 수신 동굴신을 모셔다가 지내는 것을 이때 올린 제천행사라고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천행사를 국중대회라고 했으니까 이건 축제로서 아주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제의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동굴에 있는 신도 모셔다가 제사 지내는 것이 천재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천재의 본령은 아니다. 이게 천재가 아니다. 이 북동 대열의 사진은 서길수 교수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신을 무슨 천재의 이 제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 동맹의 제천 행사의 일부를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 본령은 천신인 천재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천재의 본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재를 올린 것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장수왕릉 상부에 있는 대영 적석종이 바로 그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제천 행사가 국중대회 규모로 확립되기 때문에 축제의 장소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의 장소는 그 천재가 이루어져 있는 적석총 주변만이 아니라 국중대회니까 그 공간적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음락마다 군치감을 했어. 또 길에서도 노래소가 그리지 않았어. 여러분들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하는 그 현장에서만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에는 뭐 마을마다 음락마다 또 축제 뭐 가고 오고 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그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축제의 시간성은 언제 축제를 했느냐 하면은 농공시필기에 했어요. 그래서 또는 연말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맞이 축제지요. 그러니까 농공시필기에 했다는 것은 고구려는 농경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착문화, 그리고 적석총이라는 것은 유목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고인돌과 적석문화는 다 유목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경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무야 연일 음주가무, 그래서 밤새워 며칠씩 축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의 주체성은 이건 주체를 누가 했는가? 당연히 천황이 주체를 하지만은 보면은 신분차별에 성차별 없는 대동축제를 했다. 왜? 남녀노소나 누구나 뭐 주야무야로 밤새워 놀았다는 거지. 무리지요. 군치가무를 했어.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축제 이상으로 인간해방의 난장을 이루었다. 커뮤니타스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고조선 시대 이래로 세계 최다 고인돌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의 대형 적석총, 그리고 천재당이 함께 있는 천재당 보유국이다. 피라미드 보유국이다. 천재당 보유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 시대에는 국중대 규모 제천 행사가 널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신족이자 천재권을 지닌 민족으로서 인간해방의 천재문화 전통이 고인돌과 적소청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천재를 지내는 항구당이 해체되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주권을 잃었죠. 또 천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박탈된 천재권을 해마다 개천절 행사할 때 부활시켜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천절 행사에 국중대 규모로 천재가 이루어져서 환웅신시 이래의 우리 전통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